하셨잖아요. 네. 혹시 타 시도하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가요? 제가 타시도를 가보면 단독주택지가 섞여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있는데 부산처럼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아니요. 확 줄어들거나 이렇게 확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거나 그리고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좀 이게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변해왔잖아요. 변해왔는데 부산만이 유독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기 박정수 교수가 지금 아파트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짚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우려서 발표 내용 들어보면은 부산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과연 뭔지. 근데 이게 뭐 김정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왜 부산만이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이게 과연 어떤 이유일까라는 데서는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따라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저는 문화 경제적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도시 외에 지방 도시를 통해서 부산이 그래서 서울을 살려가는 경제적 수준이라는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그걸 실현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보다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무면한 지나치는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분쟁이 없어지는 것들이 좀 덜한 것들은 아직 그 정도의 경제력이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이 좀 현실적인 기분 나쁘지만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어떤 경제력과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성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제가 제 책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부산을 바라보는 어떤 제가 썼던 그런 자존감의 어떤 단계가, 그걸 받아들이는 단계가 지금 항상 제2의 있고 비난에 대한 역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앞을 향해서 쫓아가라는 욕망이 조금 더 도시보다는 굉장히 센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좋은 것을 내표를 치고 저걸 향해서 목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은 천박할 수도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아주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경제적과 문화적 효과가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이미 재미를 본 이 대거 자본들이 그 자본들이 부산을 향해서 보면 부산이 굉장히 먹잇감인 거죠, 먹잇감.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면 이 수도권의 경제력을 보면 너무 이렇게 가벼우니까 그냥 적당히 돈만 던져 놓으면 이게 뭐 확 뒤집어지는 이런 성격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그런 성향을 분석해야 제가 그냥 사회현상적으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 다음은 제가 정확하게 드렸어요. 제가 끊임없이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거든요. 부산이 왜 그렇게 빨리 하냐면 그 개발한 후에 어느 데는 수익률이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수익이 좋은 지역이 많아요. 집가가 낮은 것도 있고 용적률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입을 하죠. 그러니까 요새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 중에 되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부산은 그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공급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이런 데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까지 이렇게 밀려와서 부산 지역 중에서도
그래도 집값이나 땅값이 싼 지역들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활성화 지역 지정되는 데가 너무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수익률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곧 있으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요 기간 동안, 내년 기간 동안이 사실은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고, 이게 딴 도시도 아니고 특히 부산이 아파트 평균값은 서울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투기나 이런 거에 대상되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공격하기 좋은 데가 세종시가 1위고요. 난 2위가 지금 부산 이 지역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의견이고, 제 의견이 좀 의견을 드릴게요. 오늘 부산 우리 포럼비에서 진행하는 포럼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감개무량한데 특히 주거에서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부도 되면서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부산대학교 공립대학 교수님께서 그동안 건축을 30년, 40년 하신 분이 부산의 주거사를 쫙 하면서 단 한 명의 건축가 이름도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꼬르비제의 필라 사보이부터 시작해서 낙수장, 하다못해 안도나다오의 승용시주택, 그 다음에 피터 아이젠만, 그 시대마다 이후의 정권 간에 그걸 대표하는 유형 중에 아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사실 주거라는. 예, 아니 근데 모여가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반송을 보면서 반송이 이렇게 진화되어지는, 그게 꼭 제목을 붙이자면 욕망의 타이폴로지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입지와 규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치들을 늘려나가는. 근데 이건 반송이라는 데에서 그 작은 필지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져서 결국은 80층, 100층까지 올라갔을 때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 공간의 경제학과 거의 맥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단독주택이건 어디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근데 저 슬픈 건 뭐냐 그러면, 저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스스로에게 돌아보는데 좀 이제 오지랖 그만 떨고 남의 삶을 좀 그만 챙겨내라.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 아파트에 사는 거고, 그다음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 단독주택에 사는 거지, 뭔 단독주택에 사는 게 대단한 잘한 일이고 로망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각자 우리 시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살아야 된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쉽죠. 뭐가 아쉽냐 그러면, 저도 영도 삼복도로에서 2층짜리 그냥 풀로 된 데서 오락방에서 제 방 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에 내부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별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근데 그때는 뭐가 좋았냐 그러면, 삼복도로가 제 놀이터였어요. 그 동네도 돌아다니는 외부 공간이라는 공간이 전부 다 저의 일종의 놀이 공간으로, 그래 외부에서 놀고 안에서는 필수적인 이런 일들, 생명적인 일들, 잠자고 하는 일들만 하면 되지 이랬는데, 문제는 이러한 욕망들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누가 뒷받침을 하고 더 가속화시키냐 그러면, 법과 제도라는 것들이 용적률 동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걸 조장한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발코니. 아파트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면적, 그리고 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또 평면도 다 똑같은데 결국 커가내는 대륙면적이나 공공면적의 기본적인 차이를 불러오는 이런 것들이 법이나 이런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데에 앞서왔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제대로 이 시대를 사는 거야 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새 하고 있는 드림하우스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90입니다. 가구역을 높이 제한으로 지정하는 곳에 가구역을 높이 아무 상관없이 130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공공에서 만들고 있는 임대주택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안에서 누구를 보고 감히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낭만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첫째로 슬픈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에 사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단독주택에 산다고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참 고마운데 이런 생각도 들죠. 그때는 없었을 때잖아. 할 수 없이 거기에 이렇게 살았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까 구신 교수님 표현에 의하자면 재미없는 소위 아파트라는 곳에 계속 살아야 되는,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문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앞에 이야기한 그 구신 교수님이 건축가를 한 명도 안 들었냐고 하면 그 어떤 건축가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재밌겠다, 이렇게 살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꼬셔내지 못한 거죠. 모여봐도 뭐 실험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타이포로지를 제시한. 근데 정말 모여가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저거 부럽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많아질 때 이게 전형이 되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못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라는 측면에서 결국 저는 이 시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예언해 보자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게 생각보다 쌌어요. 아파트 단가가. 그래서 진짜 싼 아파트들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추세로 점점 비싸지면요. 지금 뭐 하얗게 시민공원, 그 부산시민공원 이렇게 있는 뭐 제3 그 특진지구 거기 있는 데는 평당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피가 붙어가지고 4,500, 5,000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남천 비치 거의 5,000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평당. 이런 거라면 웬만한 약간 교외 지역에 단독주택 짓고 사는 게 훨씬 싸요. 싸니까 거기에다가 소위 젊은 사람이건 아니면 좀 대안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유형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건축가들도 똑같이 이 시대에서 건축의 가치가 질적인 공간적인 가치에서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아파트와 똑같은 집들을 양산해내니까 일반 사람들은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상평도 안 되니까. 하나 공적인 거는 송중기는 그래도 그 이건희 회장님 건너편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흥을 리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뭐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발 이제 건축가들이 남들이 단독주택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좋느냐 나쁘니 이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은 지났다. 그냥 지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나이 들어서 나이가 한 70, 80이 돼서 어떻게 내가 말년을 보내야 될까? 저는 친구들하고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각각 개인 방 하나 원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더라도 한 대여섯 명, 8명이라도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걸 어디서 가서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건축적인 전형들을 제시할 때 그리고 그걸 부러워할 때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거에서의 건축가의 가능성이 아닐까? 그리고 아파트도 좀 재밌게 좀 더 만드는, 그래서 김영호 소장님이 하시는 말코니만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차별성을 줄 수 있는데 아직은 자본의 힘이 공간의 크기가 그거를 크게 많이 못 이기니까 그런 게 보편적인 양식이 아직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시대는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의 두 강들은 같습니다. 신 교수님도 못 넣으시면 이제 이렇게 도시 영상 하시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주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워낙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하니까 고민을 해보는데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어떤 부산 전체의 어떤 주거 문제나 어떤 타이포로지 어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형식이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인구 구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단독 세대의 뭐 증가, 그 다음에 특히 부산 같으면은
치료할 곳이 없고, 오늘 신문가 보니까 지난달만 해도 2,000몇 명인가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이걸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배경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도심의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저는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 부산 일보 그 근처에 지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있어. 부산 일보 그 동구에 이제 그 문제가 저는 그게 이거 약간 우리 부산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뭔가면 이제 원도심에서 지금 급격히 지금 이렇게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미 젊은 분들이 빠질 사람은 꽤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요양병원 가시다가 못 들어오시면 자연적으로 이제 거의 빈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김민관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뭔가 이렇게 경사지에 뭘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시설을 만든다는 생각이 좀 그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밀도가 이미 많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빈집이 생기면은 그냥 밀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그냥 녹지화하거나 주차장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채우지 않고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만 거기에 넣어주면은 지금은 냄새나고 햇빛도 잘 안 들고 바람도 잘 안 불고 하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밀도를 낮춰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 자연 우리 지금 단독 주거지가 저기는 들어가면 이제 단독 주거지로서 밀도가 낮으니까 살만하다.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들어오고 경관도 이렇게 부산을 바라보면 경관도 너무 좋다. 뭐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미 다시 이제 어떤 그 적정한 어떤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걸 원하는 층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북도로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대단위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걸 허물고 다시 들어서고 있는 새롭게 또 짓는 거예요. 또 그게 허물어지기까지 또 수십 년이 더 걸릴 텐데 그러니까 새롭게 짓지 말고 새롭게 짓기도 힘든 게 이미 그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인프라 시설을 갖추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그 어떤 지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워내고 대신 그러면은 비워내고 지금 아까 제가 동구를 좀 주목해 보자는 게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도시들을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이 이렇게 이제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이게 아파트 많이 지어질수록 아마 위에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가속화해서 빈집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걸 정리를 계속 해 들어가다 보면은 순간 거기는 이제 나중에 더 좋은 단독 주거지가 훨씬 될 거고 하여튼 큰 트레스를 좀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지금 저 그리면서 보듯이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부산의 어떤 건축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해안가에 있는 저 고층 아파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LCT 같은 데 가보니까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거의 참기 힘들 정도의 어떤 순도를 겪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문제가 너무 높으니까 문제가 있기는 하던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산에서 도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주거지하고 뭐 단독 주거지, 뭐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되게 분리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해운대 일대 관광지 남포동 또 해안가 어떤 일대의 어떤 그 관광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도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걸 분리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관광 어떤 국의 어떤 그 고타입이 아닐 적에는 그 지역이 춥고 뭐 어떤 일인데 어느 순간 이제 밀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서 이 관광지에 이제 주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MCT나 뭐 어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광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해안가 주변에는 차라리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주자들을 차라리 그냥 관광객들하고 이제는 그 외국인하고 같이 모여서 살게 그냥 같은 공간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하자.
대신 이제 지금 아파트가 지금 그 동구에 지금 아파트가 출배하기를 쭉 늘었었는데 이 아파트가 들었으면 환경이 이제 안 좋을 거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안 좋은 이유가 이제 아파트가 이게 단지화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파트 둘레길이 생기니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세종시에도 가면 우리 웬만한 데는 이 단지 간에 구별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아파트 동이 있으면 나머지는 전체 누구나 조금 가나 공원 하나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주거는 고층으로 올라가고 이제 비어 있는 상대적으로 이 공원을 쓸 수 있는 부분 고층화되니까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게 그냥 공원처럼 지금 갇혀 있는 어떤 단지 형식이 아닌 어떤 공원처럼 그거는 뭐 이미 세종시나 다른 도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해안 주변에 어떤 이 초층 주거의 어떤 그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상황도 좀 좋아지고 뭐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뭐 이 그림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부산의 주거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도 많고 각자의 생각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오신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3만 부시대에 맞는 단독주택지를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소득 수준이 변화되는 거에 따른 주거 유형에 대한 택지 개발에 대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지 계속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마치는 것으로 저도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네. 같아서. 근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펐던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산의 주거 문제를 얘기해버리면은 그 추억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얘기 듣는 동안 너무 좀 깝깝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라도 그 주계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계에서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 부분을 좀 예리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부산의 어떤 이런 주거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조금 타 도시에 비해서 다른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민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우신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단독주택이 적다라는 표현은 역설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생각하고 싶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산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석대가 많이 없으니까 그죠? 빠른 기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신우 교수님 덕분에 50년 전 추억을 강제 소환당한 것 같아요. 수령동 아파트도 잠시 살아봤고 또 밑에 그 나가야 집들 또 출양동 삼복도로에서도 생활을 조금 했었고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지금 그 반송지구 같은 경우도 많은 지인이 이제 그 일대를 거의 다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면 50만 원 받고 사무실에 놀러 가면 서랍안에 만원짜리가 뭐 수북하고 저녁에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 띵가당 하고 이제 술 먹고 노는 소리 그런 게 들리고 그랬는데 일단 도면은 표준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짓는 사람이 마음대로 짓는 거죠. 짓고 준공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꼭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 한국인의 DNA 안에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까 그 방송지구의 대천사를 보면 끊임없이 공간 욕구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 끝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외부와 내부 공간의 버프 공간 기능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게 저는 그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 과정이 뭐 법이라는 게 인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어쩌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DNA 안에 끊임없는 공간 욕구의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약간 그 공간에 이제 버블링을 좀 준다든지 아파트도 조금 좀 가용성에 그 다양화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이제 뭐 중국처럼 껍데기만 지어주고 내부는 입주자가 알아서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대안들을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오신 교수님 말씀 또 마치 저희 우리 한국 박사도 있지만 저희가 큰 얘기 하고 싶죠. 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은 얘기에서 그친 얘기는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실습하고 그 곰팡이에 나는 집에 들어가서 쥐 죽은 그 밟아가면서 할 일은 없죠. 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큰 얘기를 성정하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작은 얘기들을 정리하면 그것이 큰 얘기로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큰 얘기로 언젠가는 큰 얘기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해도 필요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인사로 우리 그동안 우리 6번 우리 포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되게 제한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번 다 참석하면서 너무 많이 공부가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럼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